자. 그 레벨 3 쪽까지 보고는 싶었는데 레벨 4가 문제가 좀 괜찮아서 얘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작년 10월에 나왔던 이제 고2 모의고사 문제 86번 이거 하나만 직접 좀 가봅시다. 86번. 나 방금 풀었는데 제 풀이 아닌데 제가 이게 자기 발표게임 하면서 어떻게 풀었냐면 내가 훈련 때가 처음에는 내가 이 조건을 안 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생각했어요. 약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느낌. 생각했거든요. 이게 조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그냥 A라 치고 여기 진짜 함수값이 있는데 3을 치면은 근데 얘가 3을 또 이렇게 2A만큼 늘었으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4A 함수값 너무 논리가 없어. 네. 아니 근데 핵심은 맞아. 그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확정해봐요. 근데 이거 좀 찍겠는데. 그거를 논리가 명확해질 때까지 보면 돼. 여기가 이거인 거는 이해했어요. 응, 그게 핵심이야. 그게 핵심이야. 파이팅? 아니야. 저기 문제에서 다항함수라는 용어는 없기 때문에 막 다항함수식 집어넣어서 들어가면 안 돼요. 더군다나 x는 1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다항함수면 애초에 불연속이 안 나와요. 그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면 또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애초에 그게 다항함수는 아니죠. 그죠? 가 조건 같은 경우에는 (1만) 불연속이라 그랬고 나머지는 그럼 다 연속이라는 얘기고요. 극한값이 1의 극한값이 2의 함수값의 3배. 당장 지금 얘는 못 써먹어요. 불연속인 사실과 그냥 이거 되나보다
근데 이걸로 뭔가 출발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논리 전개가. 나 조건을 바탕으로 일단 들어가 줘야 돼요. 0과 2 사이에요. 얘는 0과 2 사이 다친구원에서 정의가 돼 있으니까 0부터 2까지 모든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다 존재합니다. 근데 함수값이 2가 안 나오는데 F0과 F2는 합이 4예요. 그 합이 4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절반 나누면 얘가 지금 2잖아요. 그쵸? 아, 얘는 1,2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2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1이다. 그럼 2 집어넣었을 때는 무조건 3이에요. 그치? 그럼 계속 연속인데 1일 때만 불연속이에요. 그럼 뭐야? 만약에 이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함수였으면은 사이값 정리 때문에 함수값이 2 나오는 지점이 0과 2 사이에 안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근데 불연속이 되고 함수값 2가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케이스도 볼게요. 만약에 F0이 3이다. 그럼 F2는 무조건 1이에요. 다시 한번. 둘 더해서 4 나왔다. 둘의 함수값 절반이 딱 2잖아요. 한마디로 F0과 F2는 1,2에 대해서 점대칭일 수밖에 없다고요. 1,2에 대해서 점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얘처럼 딱 정수가 아니라 만약에 F0이 2보다 작은 값이면 뭐야 뭐 점대칭이니까 여기 나오겠지 뭐. 그쵸? 중간에 계속 연속 나오겠지. 그죠? 근데 딱 1에서만 불연속이고 함수값 2가 안 나와요.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해 볼게요. 너무 쉽지. 답답하. 근데 얘는 지금 1,2에서 점대칭이잖아요. 그럼 1,2에서 점대칭이고 이게 만약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함수가 2인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2가 안 나와야 돼요. 그 불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그 불연속 지점이 딱 x가 1에서만 불연속이니까 잘했어. 그러면 이거 때문에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 튀어나와. 알았어, 갔다 와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0과 F2가 4라면은 얘가 2보다 작으면 얘가 2보다 크고요. 얘가 2보다 크면 얘가 2보다 작아요. 함수값이.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은 무조건 0과 2 사이에서 함수값 2인 애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2인 애가 무조건 나온다고요. 작았다 크든 크다 작든 상관없이 무조건 함수값 2가 나와야 된다고요. 연속함수면. 근데 안 나온대요. 안 나온다면은 불연속 지점에서 2를 지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불연속 지점에서. 근데 불연속이 지금 어디밖에 없어요? 아유, 얘는 지금 1만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지. 1만 불연속이에요. 1만 불연속이니까 1일 때가 딱 2로 지나가주면 뭐 어떻게 가도 상관없어요. 뭐 가더라도 뭐 이렇게 그냥 가겠지. 괜찮죠? 그렇죠. 그러면 2라는 함수값은 아예 안 나온다고요. 2라는 함수값은 만약에 더 작았다 커지는 지점에서도 차이가 있을까? 그죠? 뭐 이런 것도 상관없죠. 뭐 이렇게 가든 물론 어떻게 가든 상관없어요. 이거 외에는 안 된다고요. 이렇게 가는 거 외에는. 무조건 1인 지점의 극한값이 2인 경우가 아니면 얘는 절대로 못 지나가요. 그렇죠? 못 지나갑니다.
너는 못 지나간다? 못 지나가. 그래서 얘는 반드시 극한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아, 얘는 그냥 빼박이야. 무조건 2밖에 안 돼요. 그렇죠? 무조건 2밖에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F2는 함수값이 3분의 1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F0은 3분의 11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아예 확정돼서 나와버리고 끝납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좀 신선한 류의 문제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역이용해서 극한값이 2일 수밖에 없다라고 들어가는 거. 아무튼 잘 만든 문제예요.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여지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없었다. 없었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F2가 3분의 2고, F10이 3분의 10, F0이 3분의 10이니까, 답은 그냥 5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형 문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와 연소에 관련된 거를 좀 하나 봐야 되는데, 그래프적으로 나오는 좋은 문제들이 많기는 하지만, 일단, 심플하게 90번 하나만 빨리 풀어볼게요. 90번 하나만. 레벨 5까지 가고는 싶은데 5까지 가면은 안 될 것 같고,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마지막 함수의 그래프와 연속. 꽤 어려운 문제인데 괜찮을까? 아이고. 자, 교점 개수로 정의된 함수, 구간에서 최대 최소 함수, 그게 많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교점 개수 함수는 진짜 그 미적분 원에서 굉장히 발전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건 뭐 대수에서도 나오기는 하지만 대수보다는 미적분 원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구간에서 최대 최소 함수도 있고요. 그죠? 자, 얘는 1이 꼭지점이고요. 1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1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ft 함수만 실질적으로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자, t가 만약에 음수라면 얘는 빵개, 그쵸? 교점이 빵개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만약에 t값이 딱 빵이다, 그죠? t가 빵이다. 그러면은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 경우는 교점 개수가 지금 2개인 상태. 자, 이게 조금 더 올라가서 t가 양수인 경우 중 1보다는 작은 상태라고 친다면은 얘는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네요. 4개의 교점을 가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서 t가 아예 1로 나와버리는 경우에는 1로 나와버리는 경우에는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완전히 좀 더 올라가서 t 값이 1보다 큰 상태가 된다. 그럼 이때는 교점이 딱 2개만 나오겠네요. 그쵸? 교점 개수에 관련된 함수. 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 교점 개수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교점 개수 함수를. 자,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일일이 다 써도 상관없어요. ft는 다시 한번 똑같이 써볼게요. t가 음수일 때는 빵, t가 0일 때는 2, t가 0과 1 사이에서는 4, t가 1일 때는 3, t가 1보다 클 때는 2.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ft 함수는 딱 0, 1, 2를 기준으로 교점이 1, 2, 3, 4. 미안해. 그림 좀 이상하다. 너무 막 그렸다. 너무 막 그렸어.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0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빵개 나오다가 0일 때가 2개 교점 나오고 0과 1 사이에서 3개 교점 나오다가 그 다음에 1일 때는 4개네. 실수. 미안해. 4개네. 4개 나오다가 이때 3개 나오고 다시 또 2개로 나오게 되네요. 그쵸? 이렇게 생긴 게 y는 ft 함수다. 그쵸?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f 함수는 딱 2군데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ft 곱하기 gt 함수, 2차 함수를 곱했어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당연히 뭘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이 풀었다. 그러면 암산 오르식이 다 나와야 돼요. 이거 그게 아닌데. 0이랑 1에서 그치? 그럼 t 곱하기 t 마이너스 1이지. t가 인수로 있어야 되고, 오케이. 여기 함수 플러스 못 구하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까 구했잖아. 걔 못 구하는구나. f1 함수가 못 구해요. 아예 못 구해. 관계가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되나? 이게 되나? 너무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간다? 그냥 좀 저 F는 이해되지? 그럼 F는 불연속이 0일밖에 없죠. 그럼 F는 0에서 불연속이니까 G0로 빠. 그렇지. F는 1에서 불연속이니까 G1도 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함수는 gt 함수는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0 집어넣어서 0 나오고 1 집어넣어서 0 나와야 되니까 그냥 함수식이 바로 나와줘야 되겠고요. t 곱하기 t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f3 더하기 g3 요거니까 f에다가 3 집어넣었다. 얘는 그냥 2네요. 그쵸? 그 다음에 g3이면은 3 곱하기 2, 6이니까 답은 8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진짜 90번 문제가 나중 가서는 정말 초고속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미안. 91번을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딱 하나만 더 할게요. 딱 하나만. 근데 너무 어려울래나? 너무 어려울래나? 근데 이건 해야 되는데. 하나를 배제했기 때문에 얘는 해야 되는데. 미안. 시간 관계상 99번 하나만 볼게요. 자, 요런 문제가 내신에서도 변별력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신에서도. 지금 얘는
고3 기준으로 13번. 이게 객관식이 15문까지가 최고 난이도라. 우리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객관식이 21번까지지. 19번 아니면 18번 요 정도 난이도예요. 4점짜리 중에서는 어려운 거기는 하지만 준킬러도 안 되는 그냥 보통 4점짜리입니다. 얘까지는 맞아야 1등급이 돼요. 얘 맞아도 1등급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y는 t와의 교점계수 함수인데 우극한과 좌극한 한마디로 t 값이 k를 기준으로 뿔마 위아래로 살짝씩 움직였을 때 그 교점계수가 2개 차이 난다. 뺀 거 절대값이니까 차이예요. 자, 그럴 수 있는 k 값이 145밖에 없다. 아우, 불연속이 지금 145라는 얘기잖아요. 145면 사실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겠지. 그죠? 그래프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거 수식적으로 접근하려 그러면 이제 우주갑니다. 왜냐면 A가 뭔지도 모르고 B도 뭔지도 몰라요. 그래프로 특정해서 A, B를 찾아내야 돼요. 맞았어? 아니 어디가 맞았어? 그래프가 맞았어? 그래프 아니 근데 그래프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
그치. 그 당연한 걸 가지고 남은 A, B, B 지수를 찾아야 돼. 미지수 제가 찾아요? 응, 미지수 A, B 다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응. 아, 거기서 수식 조금 쓰면은 나올 거야. 만약에 좀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으면은 그냥 암산으로도 나오고. 아 정말 이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만 갖고 이게 다예요? 아니, 얘를 보고. 얘를 확인해서 그래프 나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꼭지점이 얼마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어떤 평이동을 했겠구나. 라고 해줘야지. 지금 여기에서 그래프는 맞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려면은 얘 왼쪽에 있는 애가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지를 잡아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 수식적 검토도 필요하고.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게 그으면서 갑자기 막 4에서 결정했어요. 4에서 2로 가는 막 3에서 1로 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아 있어요? 지금 다 맞는데? 아, 그래프 제가 맞아. 너무 찾는 거구나. 오. 뾰로. 근데 어지러워서. 먼저 가서. 이거 여기서 바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아, 수식으로는 못 구하지. 그래프적으로밖에 못 구해요. 이걸 이용해서 그치.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얼추 찾아내긴 했는데 그 필요한 사람만 그냥 보면서 갑시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GX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해요. 아, 근데 GX는 fx는 그래도 확정돼 있어서 좋은데 이 fx 플러스 a 플러스 b 얘가 지금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아, 일단 양수만 한번 그려보자. 그럼 양수만 그린다고 친다면은 얘는 꼭지점이 2, 1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2, 1인 상태 요 지점을 지나가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그래프가 그래프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2, 1을 꼭지점으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왼쪽에 해당하는 거 음수 지역 쪽에서 교점 개수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왼쪽에서 어떻게 나오지?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봐야지. 그렇죠? K의 뿔마로 교점 개수가 2개 차이 난대요. 그러면 잠깐만. 일단 우극한 정확한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야지. 이게 같은 빵 나야 되는데. 그렇죠? 우극한 정확한 달라야 돼요. 일단 불연속이겠죠. 그냥 쉽게 불연속. 원래는 극한값만 생각해도 되지만 일단 불연속인 걸 알 수 있겠고, 불연속인 K가 지금 1, 4, 5 나왔다. 그럼 불연속이 여기서 초점 잡고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Y가 1인 상태가 전후로 교점 개수가 2개 차이 나고, 그 다음에 Y는 1, 2, 3, 4. 이거 잘못 그렸네. 차. 모르겠다. 다시, 미안해. 뿅. 여기가. 자, 이렇게 잡아 놓는다고 친다면, 여기가 지금 0,5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Y가 4일 때도, 4 플러스 4 마이너스 교점 개수가 지금 2개 차이 난다고요. 그렇죠? 근데 얘뿐만 아니라 Y가 5일 때도 지금 전후로 교점 개수가 2개 차이 난대요. 그럼 교점 개수가 1, 4, 5에서 지금 불연속 나와줘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거는 극점밖에 없죠.
감소했다 증가하거나 증가했다 감소하거나 극점? 극점 몰라 상관없어. 그냥 바뀌는 거예요. 1, 4, 5에서 바뀌니까 교점 개수가 2개씩 바뀌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왼쪽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 0,5는 지나가야 돼요. 아래로 볼록한 이체 함수를 지금 평행이동에서 나오는구나. 평행이동에서 나오는구나. 근데 1, 4, 5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얘는 안 해도 되지. 뭐 왼쪽에서 지금 1까지 안 내려가도 1 마이너스는 빵개, 1 플러스는 2개. 벌써 2개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이제 극점이랑은 상관없는 상태로 나와줘야 된다. 근데 한번 봐봐요. 4에서 지금 전후로 교점 개수가 바뀌어야 돼요. 오른쪽에서는 바뀔 일이 없잖아요. 그럼 왼쪽에서 4 플러스 4 마이너스가 교점 개수가 2개 차이 나야 된다. 그럼 얘가 꼭지점이 함수값 4 나오면 되겠지. 괜찮아요? 이해돼? 플러스에서 그러면 4개 교점 나오고 마이너스에서 교점 2개 나오니까 2개 차이 나는 게 맞지. 그죠? 근데 연속이래. 그럼 연속이면 그냥 이렇게 갖고 말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말겠지. 이해되죠? 5는 어차피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5에서 딱 끊기니까 0,5. 근데 이 4라는 게 눈치채기 좋은 애라는 거예요. 4라는 애가.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서는 4를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되는구나. 잠깐 한 2분만 좀 더 해볼게요. 잠깐만요. 응? 다 틀렸어요. 응? 틀렸어요. 응? 그런가? 아니다. 다른 다 틀렸어. 오케이. 아니 근데 답은 쉽게 나왔는데 근데 제가 여기 처음부터 배웠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제 레이더를 보면은 2, 3, 2, 1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막 지금 제가 말한 4, 3, 2 이렇게 갔잖아요. 한 번에 2로 안 바뀐다는 거잖아. 네. 아니지. 함수값이 3인 거고 우극한이 4, 좌극한이 2. 괜찮나? 오케이. 애초에 개수가 상하고 갓개수가. 그치. 애초에 못 바뀌지, 한 번에. 그러네. 오케이. 자, 그래서 슬슬 마무리 좀 해볼게요. 차이가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0이고 1이랑 4 사이는 2개고 4랑 5 사이는 4개 이렇게 바뀌는 2개. 그치.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y값이 1 마이너스다. 바로 밑이죠. 이게 지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교점이 없는 상태고 1일 땐 교점이 하나, 1 플러스인 상태는 교점이 2개 나오지. 그쵸? 그러니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2개 차이 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극한하고 우극한 차이가. 함수값은 하나인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초록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4 마이너스는 교점이 2개 나오고 4 플러스면은 교점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좌극하는 2개, 우극하는 4개. 그래서 얘도 2 차이 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 마이너스 5 플러스도 생각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함수값이 안 나오니까 더 헷갈리는 것도 있어요. 5 마이너스 이때 4개 나오는구나. 5 플러스는 2개 나오는구나. 그쵸?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까지는 필요 없지만 H함수를 한 번만 그려볼게요. H함수는 1, 4, 5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빵개 나온다고요. 그죠? 빵개 나오고 그 다음에 딱 1인 지점에서 1개 나오다가 그 다음에 2개가 나오죠. 2개가 어디까지 가요? 4인 지점까지 2개 나오다가 그 다음에 딱 4인 지점에서 3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4개 나오다가 또 5개, 5인 지점에서 3개로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2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좌극한 우극한 2개 차이, 좌극한 우극한 2개 차이, 좌극한 우극한 2개 차이. 그래서 x가 1, 4, 5인 지점만 지금 나타나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어때요? 딱 13번급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의고사로 본다면 19번급. 그죠? 고난이도 4점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왜 레벨 4로 뺐냐? 앞에가 난이도가 조금 레벨 3로 만들어 놓으니까 얘를 레벨 3로 놓기에는 조금 그런 거야. 그래서 레벨 4로 놨지. 앞단원의 극한이랑 연속에 있는 레벨 4는 사실상 나중에 도함수 활용까지 놓고 보면 레벨 3급 정도밖에 안 돼요. 도함수 활용이 진짜 어려워요. 진짜로. 오케이. 여기 있는 레벨 4는 사실상 레벨 3급 전체 범위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G-4를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잠깐만, 그럼 이 상태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최고체 계수가 1인 상태면 꼭지점에서 오른쪽으로 1 가면 함수값 1 늘어납니다. 그렇죠. 얘 지금 딱 봐도 3,2예요. 1,29. 그럼 얘는 4 나오네. 그렇죠. 얘 4 나오니까 요게 지금 얼마지? 1 가서 1 늘어나는 거니까 얘가 0,5. 왼쪽 1 아래로 1 빼주면은 얘는 -1,4 이렇게 잡아도 되겠네. 괜찮아요? 최고체 계수가 1인 이체 함수는 꼭지점 기준으로 x가 1 차이 날 때 함수값도 1 차이 납니다.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쵸? 너무 많이 나오니까. 1학년 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면 외우고 있을까봐. 그리고 외우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딱 봐도 눈치껏 채질 수 있다라든가. 그럼 얘는 지금 x로 3만큼, y로 3만큼 평행도겠으니까 a3, b3. 그죠? 이게 되겠네. 그쵸? a3, b3. 괜찮아요? 아니, 왼쪽으로 3만큼 평행도겠잖아. 위로 3만큼 평행도겠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3, 3 평행도했으니까 A는 3, B 3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거를 수식을 집어넣어서 연립해가지고 A, B 구하려고 그러면 이제 한 세월이에요. 자,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인 경우에는 심플하게 꼭지점에서 오른쪽으로 1 차이 나면은 Y값 얼마 나와요? 1,1 나오죠. 1 차이 난다고요. 1 차이 난다고요.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 꼭지점 기준으로. 괜찮아요? 얘 지금 0,5잖아요. 얘 지금 Y값 4지? 그럼 X가 1 차이 나겠네. 그냥 -4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X는 3평이동, Y도 3평이동. 그래서 A, B가 둘 다 3, 4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G-4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사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F 마일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마일 집어넣으면 3, 3, 9 더하기 1이니까 13이 답이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수식이 나올 여지가 별로 없어요. 최대한 수식을 적게 쓰는 걸 수투에서 미적분 원에서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최대한 수식을 적게 쓰는 거. 진짜로.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좀 봤고요. 뒤에 레벨 5는 미안. 지금 하기에는 너무 끔찍해요. 예를 들면 104번 요런 거 하나만 하려고 그래도 진짜 잘못하면 1시간 내내 하고 있어요. 104번 같은 거. 진짜. 그래서 이거는 학기 들어가서 상황 봐서 좀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미분계수와 도함수로 가봅시다. 미분계수와 도함수. 오늘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끝내는 게 목표였지만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어. 너무 많이 흘러버렸어. 자, 그래서 일단은 이쪽은 앞에 근본 개념은 많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정의와 개념 후딱 빨리 보고 앞에 거는 듬성듬성 좀 넘어갈게요. 많이 좀 끝내놔야 됩니다. 미분계수 도함수. 처음 배울 때는 이게 3단원이 오래 걸리지 두 번째 배울 때는 할 거 별로 없잖아요. 이제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정확한 개념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자, 미분계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미분계수는 정의가 뭐예요? 의미적인 정의로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과 미분계수는 완전히 똑같은 용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면 얘는 분석해 봅시다. 순간이라는 말과 변화율이라는 말을 구분해 볼 수 있겠고, 이때 변화율이라는 거는 변화의 비율을 나타내죠. 변화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2차 좌표 평면상에서 변한다 그러면 뭐가 변화하는 거예요? 좌표점이 변하겠지. 그죠? 좌표점이. 그래서 x1,
y1. 그 다음에 x2, y2. 아,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화한다. 그죠? 이렇게 변화한다고 친다면은 우리는 x 변화와 y 변화 두 개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때 이 x 변화를 델타 x, x의 증가량, x의 변화량. 하지만 현재 교과 과정에선 얘를 x의 증가 분량이라는 용어의 약자로 증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교과서는 전부 다 증분이라고 얘기해요. 변화량이라는 표현도 잘 안 써요. 증가량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자, 그래서 델타 x는 x2 빼기 x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 변화량도 델타 y, 그죠? 이것도 y의 증분, y2 빼기 y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변화하는 그 변화량 자체가 델타 x랑 델타 y인데, 이거를 b로 나타낸다면, b가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변화율, 그죠? 비율을 보고 싶은 거지. b 말고 비율을 보고 싶은 거죠. 아, 요거를 비율로 쓴다고 하면 4분의 3 또는 3분의 4, 그죠? 아, 그래서 분모 분자 형태로 나타나는 게 비율이잖아요. 그죠? 분모 분자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유리수가 있을 유자의 비율 있자. 그래서 얘는 비율수예요. 비율수. 그죠? 분모 분자로 나타내는 거. 그러다 보니까 3개짜리 비율은 나타낼 수가 없고요. 2개짜리 비율밖에 못 나타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분모 분자로 나타낼 텐데, 방법은 델타 x분의 델타 y도 있고 델타 y분의 델타 x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미 너무 안착화되어 있어요. 기울기라는 정의로 안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율은 다른 말로 기울기구나. 다시 한번 변화의 비율이죠. 변화의 비율. 그래서 기울기고 그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과 똑같이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왜? 아니 여기서 여기로 변화했지만 이게 이렇게 난리치고 변화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인 변화만 알고 있는 상태지. 이 양끝 지점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평균 변화를 알 수 있겠고, 다만 그거를 순간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그 순간으로 만드는 거는 뭘로 처리한다? 극한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분계수는 뭘로 처리한다? 기울기의 극한으로 우리가 구해낸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기울기 극한이라고 해서 전부 미분계수라고요? 아니, 기울기 극한이 전부 미분계수는 아니에요. 미분계수를 기울기 극한으로 구하는 거지 기울기 극한이라고 전부 미분계수는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변화율 자체가 지금 그래프상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fx가 이렇게 쓰겠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순간적인 변화 비율을 볼 거예요. 어떤 순간점을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A인점에서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어. 그러면 A점에서 순간 변화를 알고 싶다. 그때 우리는 F라는 교의 프라임이라고 해서 A라고 집어넣었죠. 그래서 프라임이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미분계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실제로 A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한다고 했을 때 점이 A밖에 없으면 얘는 변화를 해야 안 해요? 그쵸? 그 치타가 달리는 속도를 알고 싶은데 치타 사진만 찍어놓고 사진 보여줘요. 속도가 얼마지? 이러면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지. 동영상을 틀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A만 있어가지고 변화를 안 하니까 하나를 더 잡자. 그쵸? 정해진 점 하나 말고 움직이는 점. 그쵸? 동영상 필요하다고요. 동점 하나가 존재해줘야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동점 하나를 잡는데 이때 잡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첫 번째, A 플러스 델타 X야 라고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델타 X야. 솔직히 우리가 델타 X가 증분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게 하나의 수기는 한데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현재 교과 과정에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 이 델타 X 대신에 뭘 써요? H를 쓴다고요. 이게 증분이야. 증분. 델타 X. 괜찮죠? 아니면은 그냥 얘를 변수로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X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지점은 A, FA. 자, 이 지점은 A 플러스 델타 X, FA 플러스 델타 X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A 플러스 H, FA 플러스 H 그죠? 이렇게 쓰고, 아니면 X, FX 이렇게 두 가지로 쓴다고요. 정의상은 얘는 맞지만, 그래서 정의상. 그래서 얘를 구할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 변화 비율, 그죠? 변화 비율을 먼저 구해주는데, 문제는 그 변화 비율이 평균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건 아니니까 얘가 한없이 A에 가깝다면
그 둘 사이의 기울기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A점에서의 순간 변화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확대 끝은 없지만 나는 점 논리를 사용하니까 확대 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잡아볼게요. 얘는 지금 x가 a인 상태고 이 오른쪽 위에 지금 x가 a보다 조금 더 큰 우극한이 있고요. 왼쪽에 a 마이너스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잡았어요.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그렇죠? 이게 어차피 델타 y니까 아니면은 h분의 fa 플러스 ha 빼기 fa 아니면은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a 그쵸? 이 세 개 다 그냥 평균 배달 기울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그대로만 가면 우린 평균 변화율이 되는 것 뿐인 거고 얘가 이제 순간 변화율이 되려면 극한까지 들어가야만 순간 변화율이 된다고요. 그쵸? 자 그래서 극한을 취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극한을 취했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델타 x가 한없이 0에 가까울 때 그쵸? 변화 자체가 거의 없을 때 순간적으로 얘도 그래서 델타 x가 한없이 0에 가까울 때 얘도 h가 한없이 빵에 가까울 때 얘는 x가 그럼 a 한없이 가까울 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예시로 이걸 들어본다 그러면 얘는 우극한과 미안해 글씨가 좀 날아갔는데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겠죠. 그래서 우극한 이 지점과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까운 지점 그걸 확대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 그렇죠? 요게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기울기. 자 그러면 만약에 좌극한이라 그러면은 이 좌극한이라고 하면 이 점과 왼쪽 점 사이의 기울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순간적인 변화 비율로 놓고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이 우극한 얘를 편의상 뭐라고 부른다? 우미분계수라고 부르죠. 자 좌극한 원래는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만 이제 교과 과정에 존재 안 하더라도 설명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때 우미분계수를 편의상 어떻게 쓴다고요? F'(a) 플러스 원래는 이거 도함수의 우극한이에요. 도함수의 우극한인데 이게 우미분계수랑 도함수 우극한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우미분계수를 이렇게 많이 써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들 이렇게 씁니다. 다들. 교과 과정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에다가 이런 거 써놓으면 그냥 바로 감점 포인트예요.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돼요. 오케이? 우리만 알고 넘어가야 돼. 자, 좌미분계수도 F'A-로 쓸 수 있는 것 뿐인 거지. 그런가 보다 하고 인지하고 넘어가야지 쓰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둘이 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0분의 0꼴의 극한값. 그렇죠? 0분의 0꼴의 극한값. 그래서 그게 수렴할 때만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 이게 존재할 때만 미분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고 얘를 미분계수라고 씁니다. 자, 이때 얘를 편의상 또 어떻게 쓸 수 있냐? dy, dx 이렇게도 씁니다. dy, dx라고도 써요. 요거까지는 굳이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는데 웬만하면 알 수 있으면 미리 아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미적투 선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쓰여요. 얘 진짜 엄청 씁니다. 엄청나게 많이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적분의 창시자가 누군지 얘기했나? 미적분의 창시자가? 그죠?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 사과가 떨어지네. 그죠? 이 아저씨 하나랑 그 다음에 또 누구지? 라이프니츠. 성은 까먹었어. 성이 라이프니츠구나. 이름을 까먹었어. 아무튼 라이프니츠 두 명이에요. 여기가 영국 수학자, 여기가 독일 수학자. 근데 뉴턴은 영국 수학자기는 하지만 수학보다 과학으로 더 유명하죠. 뭐 만유인력 법칙이니 막 이런 걸로 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과학 쪽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애초에 미적분을 창시할 때도 그래프적으로 해석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기울기 관점에서 그래프적으로 정리해 놓은 사람이고요. 라이프니츠는 진짜 완전 정통 수학자야. 그래프 싹 다 거품 다 빼고 그냥 수식만 가지고 미적분 창시한 사람이야. 근데 그 둘이 다른 소리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후대가 보니까 둘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공동 창시로 봤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뉴턴만 단독 창시로 보다가 나중에 공동 창시로 본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기호가 수학적으로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게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써요. 뉴턴이 이렇게 쓰고요. 프라임 써서 들어가고. 물론 엄밀히 따지면 뉴턴도 프라임은 아니고 다 이렇게 써서 들어가는데 이건 라그랑지 표현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간에 뉴턴 계모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냥 뉴턴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뉴턴 방식, 라이프니츠 방식 이렇게 돼 있는데 현대 수학은 안 써요.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영국 수학이 이 당시에는 영국 수학이 그 당시에 제일 압도적으로 뛰어난 상태였어요. 근데 영국 수학자니까 당연히 되게 중요시했겠죠. 그래서 영국 수학이 프라임만 갖다가 쓰고 다른 나라가 이거 좋은데 이러면서 이걸로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 수학이 딴 나라한테 다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도 안 되겠다 우리도 쓰자 그러면서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공동창시 인정하면서. 아무튼 그 정도로 얘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왜 중요하냐?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dx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dx라는 게 이거를 간단하게만 봐요. 얘는 x의 미소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마일은 아니겠잖아요. 스마일은 아니지. 극미할 미자의 작을 소자예요. 극도로 작은 변화량.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석해주면 되냐면 x의 그냥 순간 변화량 이 정도로 생각해도 돼요. 괜찮아요? 순간 변화량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요 x 차이가 dx예요. 괜찮아요? 이거는 확대 끝이 있다라고 가정하에서 본 거잖아요. 실제로 dx는 우리가 잡을 수도 없다고요. 이거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가 dx예요. 0으로 수렴하겠지. 우리가 눈에 띄지도 않아요. 이때 y 변화 얘가 dy라고요. 그렇죠? dx랑 델타 x랑 엄연히 다른 거예요. 델타 x는 딱 눈에 띄는 차이. dx는 한없이 0에 가까운 거. 오케이.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거 왼쪽 dx, 왼쪽 dy, 그쵸?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의 수렴값이 똑같을 때만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얘는 만약에 읽을 때, 이거 dx분의 dy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dy, dx,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 분모 분자 관계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모 분자 관계로 인정을 안 해요. 얘는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수렴값이에요. 하나의 수렴값.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쵸? 얘 지금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요. 그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거 수렴값 얼마예요? 2지. 분수꼴이에요?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얘가 지금 dy, dx 언제 x가 1일 때의 값이에요. 이건 분수꼴로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1분의 2. 그건 미소 변화가 아니잖아. 웃으면서 변화해 줄까? 아무튼 미소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dy, dx라고 읽어야 되지 dx분의 dy 이렇게 읽으면 안 되기는 합니다. 근데 나는 편의상 dx분의 dy라고 읽을게요. 편의상. 그러니까 이건 엄밀한 정의에 관련된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그쵸? 자, 아무튼 미적투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걸 알아야만 돼요. 알아야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리에 들어갈 수 있겠고, 그럼 미분계수는 식이 딱 몇 가지 존재한다? 딱 두 가지 존재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이게 dy, dx는 그냥 참고로만 생각하고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맞다. 이건 지금 미분계수는 특정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A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 하나씩 가까울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FA. 자, 두 개밖에 없어요. 미분계수 정의는 수식상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사실상 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같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 외에는 절대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이 두 개 외에는. 이해되죠?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 미분계수 맞아요. f'1이에요. 그쵸? 미분 가능할 때만이지만 미분 가능할 때만. 자, 그러면은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2h 빼기 f. 그럼 얘는 미분계수 아닌가? 제 꼴 안 나오는데? 그쵸?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 되게 만들면 되죠? 요거를 t라고 잡으면은 얘가 t니까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가요. 그쵸?
치환해서 저꼴 나오면 미분계수 정의가 맞다고요. 그럼 얘가 F'1인데 그거 2배니까 F'이 1의 2배.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만약에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뭐 2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마이너스 H. 그럼 얘는 뭐지? 치환해서 이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지울게요. 괜찮아요? 오케이.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칠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x가 1인 상태라고 쳐볼게요. 자, 그럼 1 마이너스 h가 있겠고 1 플러스 h가 있겠죠. 자, 요 지점의 함수값이 f1 마이너스 h, 요 지점의 함수값이 f1 플러스 h. 그럼 얘는 지금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럼 기울기 맞잖아. 그쵸? 기울기 맞아요. 2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마이너스 h. 그럼 얘는 기울기 맞고, 그 상태에서 h가 하나 없이 빵으로 간다 그러면 이 점도 1로 가고 이 점도 1로 가니까 결국에는 1인 점. 그 주변에 있는 두 점 가지고 순간 변화를 구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는 1인 지점의 순간 변화를 맞나? 맞는 것 같은데. 그쵸? 맞는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 왜? 얘는 둘 다 움직여요. 지금 이게 치환해서 이 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이 꼴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까? 첫 번째, 정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내가 지금 A인 지점에서 순간 변화를 알고 싶어. 그럼 A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A랑 A가 아닌 점 사이 기울기를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당연히 뭐 좌우극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둘 다 봐야 된다. 그렇죠? 이 둘 다 보는 거 아니면은 얘는 절대 미분계수가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 이 문제점이 뭐예요? 1이 없어요. 1이 없잖아요. 1과 비교를 안 하고 있다고요. 확대 한번 해볼게. 1인 지점, 1 플러스, 1 마이너스 있어요. 이 두 점 사이 기울기 보고 있다고요. 괜찮아요? 좌극한과 우극한 사이 기울기를 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미분 불가능한 함수인 경우에도 제가 수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fx는 절대값 x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얘는 지금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2h분의 f 마이너스 h fh 빼기 f 마이너스 h 뭐 이렇게 나온다고 친다면,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아요? 이게 0에서 미분 가능한가요? 안 하죠. 왜냐면은 정확하게 0이 여기 있고 0 플러스 여기 있고 0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우미분계수 1이잖아.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지금 둘이 다르니까 당연히 미분 불가능하다고요. 그죠? 미분 불가능한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냐? h점 이 지점과 마이너스 h점 이 두 점 사이 기울기야. 빵. 괜찮아요? 그럼 h가 아무리 한없이 빵이 간다 그래도 빵빵빵빵빵빵빵빵 이 두 점 사이 기울기라고요. 빵. 괜찮아요? 얘 빵이에요. 그럼 이게 수렴하네? 그럼 미분 가능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미분 가능 아닙니다. 얘는 그냥 기울기 극한이에요. 기울기 극한.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 기울기 극한. 그럼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이거 그럼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미분계수 정의로 가고 싶다. 그럼 정점을 만들면 되겠지. 없으면 만들면 돼요. 얘가 둘 다 0으로 가잖아. F0을 한번 빼주고 없는 거 뺐으니까 다시 더해주고 빼기 F-H.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얘는 사랑으로 찢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하트 찍기. 그죠? 자, 이때 앞에 2분의 1을 빼낼게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h 빼기 f0 그 다음에 플러스 h분의 f0 빼기 f 마이너스 h.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요 점과 오른쪽 점 사이 기울기, 요 점과 왼쪽 점 사이 기울기. 그렇죠?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h가 0 플러스인 경우랑 h가 0 마이너스인 경우로 본다 그러면은 얘는 0 플러스 분의 기 때문에 얘는 우미분계수가 되고요.
얘는 좌미분계수가 될 거라고요. 괜찮아요? 이게 지금 우미좌미합이에요. 이 우미좌미합. 만약에 0-면 얘는 좌미분계수가 되고요. 얘는 우미분계수가 됩니다. 왜냐면 h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h는 양수예요. 이해되죠? 뭐야? 그럼 우극한도 우미좌미합, 좌극한도 우미좌미합, 그쵸? 우미좌미합이에요. 우미좌미합. 엄청 많이 쓰입니다. 우미좌미합. 나는 레벨 4 이상 맞출 거야. 그럼 얘는 진짜 완전 보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얘도 지금 뭐지? 1인 지점에서 우미좌미합의 절반이네. 그죠? 우미좌미합의 절반이네. 그럼 만약에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1을 기준으로 1까지는 상수함수 빵 나오다가 기울기가 2 나와요. 그죠? 여기가 지금 기울기 2. 그러면 얘는 지금 1인 지점에서 좌미분계수 빵 우미분계수 2죠. 얘가 뭐 얼마? 1 나올 거라고요. 괜찮아요? 좌미빵 우미 2 좌미 우미합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1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이건 좀 많이 어려우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자, 일단은 헷갈린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정의만. 그죠?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만 일단 제대로 알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쵸? 농담 삼아서 또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얘네끼리 비교하고 있어. 얘네끼리 비교하고 있어. 내가 인터넷에서 나이키 막 에어를 막 2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테무에서 사가지고 정품 인증서는 받았는데 이게 짭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내 친구가 똑같은 신발을 두 명이 똑같은 걸 샀어요. 둘 다 정품이래. 그래서 내게 진짜인지 아닌지 비교해 주겠대요. 그래서 이 친구도 갖고 오고 이 친구도 갖고 왔어. 그럼 내 거랑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들끼리 비교하고 있어. 그럼 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안 돼요. 미안. 자, 그래서 정점 없으면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정점과 정점이 아닌 점 사이의 그 기울기 변화를 봐야 되는 거지. 변화하는 애들끼리 비교하면 안 돼요. 동점 두 개 가지고 비교하면 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케이. 정점이 반드시 존재해 줘야 돼요. 자, 아무튼 요거는 조금 이따가 더 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도함수. 도함수라는 용어는 뭐죠? 얘는 나는 그냥 편의상 미분계수 함수라고 얘기해요. 미분계수 함수. 근데 미분계수가 순간 변화예요.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기울기 함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기울기 함수. 자, 기울기 함수 함수예요. 그렇죠? 이때 도자는 무슨 도자냐면은 근본 도자예요. 근본 도자. 함수 해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도함수를 알면은 함수가 보인다. 그래서 이름을 도함수라고 붙여 놓은 겁니다. 자, 그때 얘는 함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지? 우리가 편의상 F1이 2, F2가 4, F3은 6, 쭉 간다고 했을 때 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함수 중에서 이런 게 당연히 있겠죠. 그럼 얘는 함수값, 그리고 얘는 함수. 그렇죠? 근데 여기에 프라임만 붙여놓으면은, 그죠? 얘는 미분계수, 도함수.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도함수랑 미분계수는 사실 좀 애매해요. 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숫자 말고 문자로 썼는데 F'A, 얘가 2A라고 썼다라고 쳐봐요. A가 상수라면 얘는 미분계수지. 근데 A를 변수라고 생각하면은 도함수죠? 그러니까 미분계수랑 도함수는 그 경계가 되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해요. 자, 그래서 보통 도함수는 다 x로만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f'x 식이라고 한다면 얘처럼 두 가지를 나타내고 싶어요. 첫 번째,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아쉽지만 얘밖에 없어요. 도함수의 정의는 식이 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환해서 적골 나와야지만 도함수예요. 적골 나와야지만. 그리고 이게 수렴해야만 도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얘처럼 변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냐? 변수식으로 나타내면은 x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t가 x로 갈 때 그럼 t-x분의 ft 빼기 fx
뭐 이렇게 쓰면 쓸 수는 있겠지만 되게 헷갈린다고요. 괜찮아요? 저렇게 쓰면 쓸 수는 있지만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를 잘 안 써요. 요걸 잘 안 쓰는데 그럼 왜 써놓은 거냐? 지금 현재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에 관련된 걸로 변수가 x로 가게 만드는 애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적분 쪽에도 보면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그때도 저런 식으로의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하라고 그냥 써놓은 것 뿐이에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요거예요. 미분 가능성. 함수의 연속과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편의상 함수가 이따만큼 있다라고 칠게요. 함수가 이따만큼 있다고 친다면 그 중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 특정한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는 일부가 되겠죠. 모든 함수가 다 A에서 다 극한이 존재하진 않으니까. 자, 그리고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의 한정에서만 얘는 연속인 경우가 나와요. 그럼 한번 봐봐요. 극한이 존재 안 하면 당연히 연속이 아니겠고, 연속이면 당연히 극한이 존재하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연속인 경우의 한정에서만 미분이 가능한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왜 연속이어야지만 미분 가능이 나오죠? 지금 이거 봐봐요. 이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얘는 죽었다 깨나도 수렴값이 나와요? 안 나오지. 그죠? FA는 무조건 A랑 똑같이 나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이 분자가 사실상 이게 극한이잖아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똑같아야만 지금 연속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야만 그나마 수렴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때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애가 그럼 뭐냐? 첨점. 그죠? 뾰족점 같은 경우가 이제 미분 불가능인 상태죠. 왜? 애초에 만약에 뭐 이렇게 불연속이라고 쳐볼게요. 불연속. 그럼 얘는 지금 함수값 여기 있죠. 좌극한 여기 있지. 좌미분 계수는 나와요. 수렴값. 근데 우미분 계수는 우극한 여기 있잖아요. 이게 나오나 이거예요.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거 X변화는 dx고요. Y변화는 뭐 이게 3차이다 그러면 이게 3이에요. 0 플러스 분의 3이라고요. 이게 지금 무한대요. 기울기 무한대. 괜찮아요? 그래서 불연속이면 그냥 다 발산합니다. 불연속이면은. 자, 그러면은 이게 뾰족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라고 친다면은, 그죠? 얘는 연속이긴 하지만 좌미분 계수는 얘랑 왼쪽 점 사이 기울기 요거고, 우미분 계수는 얘랑 오른쪽 점 사이 기울기. 한마디로 이 기울기 극한값과 이 기울기 극한값이 다르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지 않냐?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뾰족점이 있을 때만 미분 불가능이냐? 연속인 상태에서. 뾰족점이 있을 때만 미분 불가능이냐? 아니. 뾰족점이 아닌데도 미분 불가능한 경우가 딱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게 미적분 1에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가 x세제곱은 알고 있어요. 괜찮지? 자, 얘 지금 x가 0일 때 기울기 얼마예요? 빵, 그쵸? 빵. 자, 근데 이걸 가지고 y는 x에 대칭시키는 역함수를 한 번만 볼게요. 역함수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f 인버스 x. 역함수는 세제곱근 함수예요. 괜찮아요? 자, 지금 얘는 0인 지점에서 기울기 얼마일까요? 수렴하지 않아요. 0에서 기울기가. 괜찮아요? 왜냐면 y는 x에 대칭되는 애는 기울기 곱이 항상 어떻게 나와요? 기울기 곱이 항상 1 나옵니다. 괜찮지? 얘가 지금 x가 빵에서 기울기 빵 나오니까 얘는 기울기가 무한대라고요. 괜찮아요? 얘도 미분 불가능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죠? 수렴값이 없으면 그냥 다 미분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완만한 곡선 중에서 우리 교과 과정상 유일하게 미분 불가능한 얘는 쟤밖에 없어요. y축과 평행만 지점. 얘만 미분 불가능입니다. 얘는 미적분 1에서는 나올 일이 사실 거의 없기는 해요. 미적2는 잘 나옵니다. 미적2는. 근데 알고는 있는 게 낫긴 하죠. 그래서 꼭 첨점만은 아니지만 첨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조금 더 분석해 들어가면은 도함수가 연속인 경우도 또 있어요. 미분 가능한 것과 도함수가 연속인 건 별개의 얘기입니다. 근데 다함수는 미분 가능한 애들이 전부 도함수 연속이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없어요. 차이점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다함수가
아니라면, 다항함수가 아니라면, 간단하게 퀴즈. 자, 요런 함수가 있어요. y는 f'x야. 도함수예요. 여기가 지금 1, 2, 아니다. 2, 1, 빵꾸, 3.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퀴즈 1번. fx는 모든 실수에서 극한값 존재한다. OX. 자, 2번.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OX. 세 번째. fx는 모든 실수 x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OX. 네 번째. f'x는 모든 실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OX. 자, 다섯 번째.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OX. 자, 다섯 개만 한번 해볼게요. 정의상 확인해야 되는 문제예요.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정확한 정의를 위해서. 자, 한 명이라도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끝낼게요. 한 명이 나왔는데. 자, 힌트. x가 하나뿐이에요. x가 딱 하나입니다. 저게 fx였어요? 얘 f'x고 이거는 함수가. 그래서 fx가 극한값 존재, fx가 연속, fx가 미분 가능. f'x가 극한값 존재, f'x가 연속. 모든 실수에서. x가 하나밖에 없어요. 오. 잠깐만. 이거. 까비. 미안해. 대충 눈치채는 사람들이 조금 있긴 하네요. 얘만 x고 다 맞아요. 얘만 x입니다. 일단 얘가 x인 거는 보이잖아요. 그죠? 도함수 자체가 이미 1에서 불연속이니까. 그죠? 불연속. 근데 극한값은 존재하죠. 자,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 fx를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도함수는 근본함수라고 그랬잖아요. f'x를 알면 fx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죠? 도함수.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뭐지? fx가 미분 가능한가? 실수 전체에서? 뭔가 좀 끊겨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미분 계수. 도함수의 함수값이 미분 계수잖아요. 얘는 모든 지점에서 미분 계수가 다 존재해요. 그죠? 모든 지점에서 미분 계수가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연속이랑은 상관이 없다고요. 도함수가 연속이랑은 상관없이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순간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계수가 다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다 미분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겠죠.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이에요. 연속이면 당연히 극한값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1, 2, 3이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순간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 당연히 연속 극한 다 당연히 존재하는 거라고요. 괜찮지? 그러면 이런 F 함수는 그릴 수 있나요? 그 전까지 기울기가 계속 2다가 B도 기울기가 있는데 연속이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3일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게 당함수만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이런 게 존재를 못하죠. 그래서 초람수 중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다루는 함수 중에서는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그냥 딱 정의 묻는 정도로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걸 당함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런 함수 fx 그래프를 상상도 못 한다고요. 이해되죠? 오케이. 이렇게 껴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생각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미분법이랑 이런 거는 조금 있다가 빨리 정리하고 문제 좀 들어가 볼게요. 미안. 너무 많이 떠들었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카메라. 근데 저 그려주면 안